32억 보상금, 자식들의 배신, 며느리의 불륜, 살인 협박. 봉투를 뜯는 순간 눈이 멎었다. 도시재생 보상금 산정 통지서. 토지 보상 24억, 건물 보상 8억. 합계 32억. 내 평생 벌어 모은 돈의 100배였다. 그런데 기쁨은 없었다. 오히려 두려움이 내 가슴을 눌렀다. 요즘 뉴스에서 본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돈 많으면 자식이 부모를 더 무서워한다. 혹시 내 자식들도 그럴까? 나는 가장 낡은 두루마기를 꺼냈다. 소매 끝이 해져 있고 바랜 색이 초라했다. 거울 속 내 모습은 구걸꾼처럼 보였다. 좋다. 오늘은 시험이다. 돈이 아니라 마음을 보겠다. 강남 대로변 하늘을 찌르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거울 속 내 얼굴이 떨리고 있었다. 배를 눌렀다. 첫째 태준이 문을 열었다. 향수 냄새가 먼저 날 밀쳤다. 어머니, 갑자기 웬일이세요? 반가움은 없었다. 나는 숨을 고르고 말했다. 몸이 안 좋아서 수술을 해야 한단다. 5천만 원이 든대. 그의 미간이 좁혀졌다. 그는 지갑을 열어 5만 원 한 장을 꺼내 내 손에 밀어 넣었다. 택시비나 쓰세요. 저희도 빠듯합니다. 나는 얼어붙었다. 5만 원. 고작 5만 원. 아들아, 정말 이게 다냐? 그는 고개를 돌리며 차갑게 덧붙였다. 솔직히 돈 없으면 어머니도 짐이에요. 내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여러분이라면 이 순간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문이 닫히는 소리가 심장을 때렸다. 영등포 좁은 골목, 기름 냄새가 진동했다. 둘째 현우의 분식집 간판이 바람에 흔들렸다. 현우가 앞치마를 털며 나왔다. 어머니, 바쁘신데 무슨 일이세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수술을 해야 한단다. 5천만 원이 든대. 조금만 보태줄 수 있겠니? 그의 얼굴이 돌처럼 굳었다. 어머니, 지금 월세도 못 내요. 가게가 오늘 내일이에요. 그런 큰 돈은 절대 못 드려요. 나는 애써 웃으며 말했다. 현우야, 어머니가 그렇게 짐이니? 그 순간 안에서 둘째 며느리가 나왔다. 차가운 눈빛이었다. 어머니, 저희도 살기 힘들어요. 솔직히 말하면 5천만 원이면 가게 3개는 더 열 수 있는 돈이에요. 어머니 몸도 걱정되지만 저희 미래가 더 급합니다. 그녀는 팔짱을 끼고 고개를 돌렸다. 내 입술이 떨렸다. 가게보다 못한 어머니. 나는 구석 테이블에 앉아 한참을 있다가 결국 빈손으로 나왔다. 문틈 사이로 현우의 눈이 잠깐 스쳤지만 끝내 나오지 않았다. 기름 냄새가 눈물을 더 짜냈다. 마지막 희망은 막내였다. 구로의 허름한 빌라 문틈에서 술 냄새가 났다. 민석이 충혈된 눈으로 서 있었다. 어머니, 웬일이세요? 나는 애써 미소를 지었다. 몸이 안 좋아서 수술을 해야 한단다. 5천만 원이 든다. 그는 머리를 감싸쥐었다. 저도 구조조정 당해서 다음 달이면 잘려요. 정말 힘들어요. 그때 안에서 은주가 뛰어나왔다. 어머니, 검사부터 같이 가요. 돈은 나중에 생각해요. 민석이 서랍을 열어 낡은 통장을 꺼냈다. 얼마 안 되지만 적금 200만 원이에요. 이걸로 오늘 검사부터 해요. 나는 통장을 밀어 돌려줬다. 얘야, 그럼 너희는 어떻게 사니? 민석은 눈시울을 붉혔다. 우린 굶더라도 어머니만 살면 돼요. 형들처럼 돈으로 어머니를 재지 않아요. 은주가 내 손을 꼭 잡았다. 좁아도 우리 집으로 들어오세요. 제가 챙길게요. 내 눈가가 뜨거워졌다. 돈 없는 막내 부부가 오히려 가장 큰 부자 같았다. 그 순간 골목 어귀에서 셔터 소리가 났다. 누군가 우리를 찍고 있었다. 검은 모자를 눌러 쓴 사내, 빠른 발걸음. 나는 품속의 보상금 계약서를 더 깊이 눌렀다.
세상은 마음보다 숫자를 먼저 본다. 그날 밤 집 초인종이 울렸다. 문틈으로 흰 봉투가 밀려 들어왔다. 굵은 글씨가 눈을 찔렀다. 내일 정오 강남. 안 오면 후회할 겁니다. 서명은 없었다. 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누가 왜 이런 짓을? 첫째인가 둘째인가 아니면 그들 옆에 누군가인가? 나는 봉투를 서랍에 숨겼다. 그러나 불안은 숨겨지지 않았다. 새벽 휴대폰이 울렸다. 저장되지 않은 번호. 윤말순 어머니 맞으시죠? 32억 절대 혼자 못 지키십니다. 낯선 목소리가 귓속을 파고들었다. 그 순간 내 등골이 얼어붙었다. 밤새 뒤척였다. 첫째에게는 5만 원 한 장, 둘째에게는 차가운 외면, 막내만이 눈물 섞인 통장을 내밀어 주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24억, 8억, 합계 32억. 숫자는 무겁게 마음을 짓눌렀다. 이미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다. 골목 어귀에서 사진을 찍던 사내, 그리고 현관 밑으로 들어온 협박장. 내일 정오 강남. 안 오면 후회할 겁니다. 굵은 글씨가 내 눈을 찔렀다. 잠을 이룰 수 없었다. 혹시 내 자식들이 흘린 건 아닐까? 믿고 싶지 않았지만 의심은 자꾸 커졌다. 아침 장 보러 시장에 나섰다. 골목마다 수군거림이 따라왔다. 말순 아주머니 집 이번에 보상금 받았다지. 32억이라더라. 대박이래. 눈빛들이 내 등을 찔렀다. 나는 숨이 막혔다. 어제 말한 건 오직 현우뿐인데 그새 동네에 퍼진 건가? 돈 냄새는 참으로 빠르구나. 나는 발걸음을 돌려 다시 현우 가게로 향했다. 분식집 안 기름 냄새가 여전했다. 현우가 국자를 휘두르다 나를 보았다. 어머니, 또 오셨어요? 나는 숨을 삼켰다. 현우야, 사실 보상금을 받게 됐다. 그의 눈이 번쩍였다. 얼마나요? 24억, 8억 합계 32억. 숫자가 입 밖으로 나오자 공기가 바뀌었다. 현우는 국자를 내려놓고 다가왔다. 어머니, 그 돈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직 정한 건 없다. 너희 마음을 보려 했던 거야. 그는 어색하게 웃었다. 아, 그래서 어제 수술비 말씀을 하신 거군요.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주방에서 둘째 며느리가 나왔다. 앞치마를 벗으며 차갑게 말했다. 어머니, 그 돈 우리도 받을 권리 있죠? 나는 눈을 크게 떴다. 무슨 말이냐, 권리라니. 그녀는 팔짱을 끼고 비웃었다. 32억이면 셋이 공평하게 나눠야죠. 막내 내외만 챙기면 불공평합니다. 어머니, 늘 막내만 감싸셨잖아요. 그 말이 가슴을 찔렀다. 현우가 그녀를 제지했다. 여보, 그만해.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니, 저희도 살기 힘듭니다. 이 돈 없으면 우리 미래도 없습니다. 내 다리가 떨렸다. 가게보다 못한 어머니. 내 존재가 그렇게 가벼운 건가? 나는 구석 테이블에 앉아 손을 꼭 쥐었다. 눈물이 핑 돌았다. 그날 저녁 막내 민석에게서 전화가 왔다. 어머니, 오늘 형수님이 우리 집까지 찾아왔어요. 내 귀가 멍해졌다. 뭐라고 했니? 민석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어머니 돈은 셋이 나눠야 한다고요. 그리고 은주한테 가난한 며느리가 뭘 아냐며 모욕했어요. 내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며느리들끼리까지 싸우게 될 줄이야. 돈이 사람을 이렇게도 바꾸는구나. 은주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전 기죽지 않아요. 가난해도 진심은 돈보다 값진 거예요. 어머니 곁에 제가 있잖아요. 내 가슴이 뜨겁게 떨렸다. 밤길을 걸어 돌아오는 길, 나는 강남대로에서 낯선 광경을 보았다. 첫째 며느리 지연이었다.
전화기를 붙잡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걱정 마세요. 돈만 손에 들어오면 자유로워져요. 내 발걸음이 얼어붙었다. 그녀가 누구와 통화하는지 무슨 의미인지 다 알 수는 없었다. 하지만 불길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내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집 현관에 도착했을 때 문틈에 또 다른 봉투가 끼워져 있었다. 이번엔 붉은 글씨였다. 내일 반드시 서류를 가지고 나오시오. 안 나오면 가족 모두 위험하다. 내 손이 덜덜 떨렸다. 봉투를 쥔 손끝이 하얗게 질렸다. 이건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니었다. 누군가 우리를 노리고 있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깊은 밤 불 꺼진 방 안에서 혼잣말을 했다. 돈이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 사람이 돈 앞에서 본 모습을 드러내는 거구나. 내 눈물이 베개를 적셨다.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까? 32억. 그 숫자가 흘러나간 순간 세상은 이미 달라져 있었다. 시장 골목을 지날 때마다 들려왔다. 윤말순 아주머니, 이번에 돈 터졌다지. 애들끼리 벌써 싸운다더라. 내 이름은 사라지고 돈 많은 노인네라는 말만 남았다. 나는 숨조차 쉬기 힘들었다. 돈 냄새는 피보다 빠르다. 아무리 감추려 해도 세상은 이미 알아버렸다. 그날 오후 낯선 번호가 울렸다. 받을까 망설였지만 결국 버튼을 눌렀다. 윤말순 어머니 맞으시죠?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32억 혼자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내 목소리가 떨렸다. 누구시오? 왜 내 돈 얘기를? 그는 비웃었다. 돈은 숨겨도 냄새가 납니다. 사람은 거짓말해도 돈은 못 속입니다. 뚝. 전화를 끊어버렸다.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질 뻔했다. 누구야? 첫째인가 둘째인가 아니면 내 등줄기를 따라 식은땀이 흘렀다. 저녁 무렵 강남 한 카페 앞. 내 눈은 믿기 어려운 장면을 보았다. 첫째 며느리 지연이었다. 치마를 고쳐 입으며 낯선 남자와 마주 앉았다. 나는 가로수 뒤에 몸을 숨겼다. 지연의 목소리가 들렸다. 걱정 마요. 곧 손에 들어올 거예요. 그 돈만 있으면 우리 아이 데리고 당신이랑 떠날 수 있어요. 내 귀가 얼어붙었다. 아이? 떠난다고? 누구와? 그녀의 손끝이 남자의 손을 스쳤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다. 셔터가 찰칵 소리를 냈다. 그 순간 지연이 고개를 돌렸다. 나는 급히 몸을 숨겼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뛰어올랐다. 며느리의 비밀을 본 건가? 아니면 내가 착각한 건가? 밤 집에 돌아왔을 때였다.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어보니 아무도 없었다. 대신 문 앞에 작은 USB 하나가 놓여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컴퓨터에 꽂았다. 음성이 흘러나왔다. 돈만 손에 들어오면 우린 자유로워져. 지연의 목소리였다. 그런데 이어서 낯익은 또 다른 목소리가 튀어나왔다. 태준이었다. 돈 없으면 어머니도 짐이지. 내 심장이 내려앉았다. 장남의 목소리가 녹음돼 있었다. 누가 어떻게 이걸 녹음한 걸까? 그리고 왜 나에게 보낸 걸까? 메시지가 도착했다. 이 파일 더 많은 귀에 들어가면 곤란하시죠? 내일 정오 서류를 가지고 나오시오. 숨이 턱 막혔다. 이건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다. 우리 가족을 갈라놓으려는 음모였다. 그날 밤 막내 민석 부부가 찾아왔다. 민석은 초조한 얼굴로 말했다. 어머니, 형수님이 또 우리 집에 와서 소리쳤어요. 가난한 며느리가 뭘 아냐? 돈이 있어야 대접도 받지. 은주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다. 어머니, 전 괜찮아요. 하지만 형님네는 이미 돈에 눈이 멀었어요. 제발 어머니, 저희 집으로 오세요.
좁아도 제가 챙길게요. 민석도 울먹였다. 어머니, 저희가 굶더라도 모실게요. 형들이 뭐라 해도 상관없어요. 어머니는 제 인생 전부예요. 나는 USB와 협박장을 보여주었다. 은주의 손이 떨렸다. 이건 단순한 가족 싸움이 아니에요. 누군가 밖에서 노리고 있어요. 민석도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어머니, 경찰에 알려야 합니다.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경찰 부르면 더 커진다. 내가 먼저 자식들의 진심을 확인해야 해. 그 순간 창밖에서 번쩍 불빛이 터졌다. 누군가 사진을 찍고 있었다. 창문을 열었지만 이미 발소리는 멀어졌다. 심장이 미친 듯이 요동쳤다. 그리고 문틈에 작은 흰 봉투가 하나 더 들어왔다. 굵은 글씨. 당신 가족 중 이미 우리와 손잡은 사람이 있습니다. 내 다리가 풀렸다. 내 자식들 중 누군가 혹은 며느리 중 누군가가 이미 이 음모에 가담했다는 뜻인가?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돈이, 내 가족이 누구의 손에 넘어가려는 걸까요? 32억이 우리를 어디까지 끌고 갈까요? 챗GPT의 말. 정오 약속이 있는 날이었다. 내 손엔 봉투, 서류, 위임장, 배신. 어젯밤 USB의 녹취가 귓속을 찔렀다. 돈 없으면 어머니도 짐이지. 태준의 목소리였다. 나는 원본 대신 사본을 넣었다. 휴대폰 녹음 버튼을 눌렀다. 주머니 깊숙이 숨겼다. 혹시 오늘 목숨 대신 종이를 내놓으라 할까? 사람은 돈 앞에서 어떤 얼굴을 보일까? 엘리베이터 거울이 떨려 보였다. 복도 끝에서 그림자가 스쳤다. 누군가 내 문틈을 봤다. 나는 모른 척 고개를 숙였다. 심장은 이미 호텔 라운지에 가 있었다. 강남대로 바람이 차가웠다. 호텔 유리문이 조용히 열렸다. 향이 진했다. 정각, 정오. 검은 양복의 사내가 다가왔다. 윤말순 어머님 맞으시죠? 나는 고개만 끄덕였다. 사내는 미소를 올렸다. 간단한 동의만 받겠습니다. 가족 편하게 해드려요. 그는 나를 구석 자리로 이끌었다. 여자가 옆에서 봉투를 내밀었다. 손톱은 붉었다. 선글라스가 크고 차가웠다. 목선이 지연과 닮았다. 아니겠지. 첫 장을 밀었다. 동의서라 적혀 있었다. 돋보기를 꺼내 읽었다. 아랫줄에 작은 글씨. 위임장. 계좌 변경. 공동 수령. 나는 고개를 들었다. 동의서가 아니고 위임장이요. 사내가 웃음을 접었다. 요즘 서류 명칭이 다양합니다. 결국 같은 뜻입니다, 어머님. 여자가 인주를 꺼냈다. 지문으로 하시죠. 빠릅니다. 내 손등에 닿는 손길이 차가웠다. 왜 지문이요? 서명보다 정확하니까요. 편하세요. 수령인 칸을 짚었다. 장태준. 태준의 이름이 반쯤 가려져 있었다. 내 이름과 붙어 있었다. 자연스럽게 아무 일도 아닌 듯. 그 순간 뒤에서 발소리. 어머니 여기셨네요. 태준이었다. 넥타이가 반쯤 비뚤어져 있었다. 눈빛은 딱딱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가족끼린 믿어야죠. 그의 손이 내 손을 덮었다. 따뜻했지만 식었다. 나는 손을 빼냈다. 너 이 사람들 아느냐? 태준이 눈을 피했다. 조합 쪽입니다. 일정이 촉박해요. 사내가 부드럽게 맞장구 쳤다. 기한 넘기면 감액됩니다. 손해예요. 감액, 보험, 상속. 단어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나는 마지막 장을 펼쳤다. 보험 수익자 변경 동의. 수익자 장지연. 내가 쳐다보자 여자가 고개를 약간 돌렸다. 선글라스 안쪽이 비쳤다.
입술선이 익숙했다. 혹시 아니다. 나는 심호흡을 길게 했다. 태준이 낮게 속삭였다. 어머니, 서류만 하시면 돼요. 돈이 어머니를 살게 해줘요. 그는 나를 설득하는 표정으로 말했다. 돈 없으면 어머니도 말끝을 삼켰다. 나는 웃음도 없이 대꾸했다. 그 말 녹음으로 들었다. 태준의 눈이 가늘게 떨렸다. 사내의 미소가 사라졌다. 여자의 손이 인주를 더 가까이 밀었다. 잠깐 손만 얹으시면 끝나요. 그 손이 내 손목을 잡는 순간 나는 반사적으로 의자를 밀었다. 탁. 라운지가 잠깐 울렸다. 사람들의 눈이 모였다. 혹시 지금이 맞나요? 여러분이라면 이때 도장 찍겠습니까? 아니면 싸우겠습니까? 도장은 한 번, 인생은 평생인데. 나는 천천히 일어섰다. 화장실 좀. 사내가 반쯤 일어나며 막았다. 오래 걸리진 않으시죠? 나는 미소도 없이 지나쳤다. 거울 앞에서 손을 씻으며 옷깃을 여몄다. 복도 모퉁이에서 누군가 내 팔을 잡았다. 쉰 장모님. 낯익은 어깨선. 어젯밤 그림자. 남자가 낄낄 웃었다. 이미 한 장 찍으셨잖아요. 언제? 어디서? 장현우 댁. 어젯밤. 문 열어준 사람 모르는 척 하실 건가요? 남자가 서류 복사본을 내밀었다. 내 지문. 내 이름. 수령 대리 장태준. 위조요. 남자는 고개를 저었다. 법무사 접수 도장까지. 절차는 굴러갑니다. 조용히 끝내실지 크게 터뜨리실지. 가족들이 다치는 쪽을 보시겠어요? 아니면 손 한 번 얹고 평온하게 사시겠어요? 나는 벽을 짚었다. 손끝에 힘이 들어갔다. 그가 한 걸음 물러섰다. 라운지로 돌아왔을 때 새 서류 묶음이 더 놓여 있었다. 보상금 예치계좌 변경, 공동 수령, 보호자 동의, 먹줄처럼 이어진 줄들. 여자가 솜을 들었다. 손가락 대세요. 금방 끝나요. 나는 팔을 빼며 의자를 확 밀었다. 쾅. 이번엔 더 컸다. 사람들이 아예 우리를 보았다. 그때 유리문이 열렸다. 어머니. 민석과 은주가 달려왔다. 은주가 숨을 몰아쉬며 외쳤다. 녹음 중입니다. 손대지 마세요. 사내의 손이 공중에서 멈췄다. 태준이 어색하게 웃었다. 왜 이렇게 일을 키워? 나도 힘들어. 민석이 태준을 곁눈으로 봤다. 형, 지금 형 편하려고 어머니 파시냐? 사내가 명함을 달라는 말에 씩 웃었다. 우린 명함을 주고받지 않아요. 일이 많아서요. 그는 서류를 챙기려 손을 뻗었다. 은주가 먼저 낚아챘다. 증거로 보관합니다. 여자의 선글라스가 삐딱해졌다. 사내가 낮게 중얼거렸다. 석 달 뒤에 후회하지 마세요. 그들은 먼저 물러났다. 태준만 남았다. 어머니, 서류는 결국 해야 돼요. 내가 아니면 누가 해? 돈이 있어야 모실 수 있잖아. 그의 말이 비수처럼 박혔다. 나는 조용히 물었다. 어제 그 지문 누가 찍었니? 태준의 목이 한번 흔들렸다. 그는 대답하지 못했다. 대답 대신 눈을 피했다. 우리는 바로 구청으로 갔다. 민원실 공기가 무겁게 눌렀다. 직원이 기록을 찾았다. 어젯밤 9시 40분 위임장 접수. 수령 대리인 장태준. 오늘 정오 계좌 변경 신청 추가. 공동 수령. 직원의 눈이 우리를 스쳤다. 정정하려면 가족 합의가 필요합니다. 분쟁이면 법원 조정으로 가야 해요. 법원, 조정, 시간. 모두 돈보다 빠르게 달리지 못했다. 밖으로 나오니 해가 기울었다. 그늘이 길었다. 그늘 안에서 전화가 울렸다. 어머니, 나야, 현우. 둘째의 목소리가 떨렸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형수 말 듣고 문을 열어줬어요. 서류 잠깐만 맡아달라 해서. 그게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나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 현우야, 너도 내 아들이다. 우리 여기서 끊으면 안 된다. 내 목소리가 내 것 같지 않았다. 전화를 끊고 한동안 서 있었다. 은주가 내 팔을 꼭 잡았다. 어머니, 저희 집으로 가요. 오늘은 혼자 두지 않겠어요. 가족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희망이 조금 눈물처럼 번졌다. 그 순간 또 하나의 메시지. 영상 파일이었다. 재생 버튼을 눌렀다. 호텔 주차장 CCTV. 지연이 보였다. 낯선 남자와 손을 잡고 승용차로 향했다. 자막처럼 글이 깔렸다. 다음은 막내 차례.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누구의 다음? 무슨 차례? 은주가 이를 악물었다. 끝까지 가보죠. 도망치면 우리가 진 거예요. 집으로 향하는 골목은 어두웠다. 가로등이 한 번씩 꺼졌다 켜졌다. 우리가 골목 중간쯤 갔을 때 헤드라이트가 갑자기 켜졌다. 빛이 우리를 삼켰다. 차가 속도를 올렸다. 나는 본능적으로 민석을 밀었다. 차가 코앞에서 급브레이크를 밟았다. 타이어가 울부짖었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뛰었다. 운전석 유리가 천천히 내려갔다. 내가 숨을 멈췄다. 조수석에서 낯선 남자가 웃었다. 운전대 위 손톱이 붉었다. 지연이었다. 지연이 입꼬리를 올렸다. 어머니, 이제 그만 고집 꺾으세요. 서류만 내놓으시면 아무도 다치지 않아요. 그녀는 한 글자씩 씹어 말했다. 은주가 한 걸음 나섰다. 형수님, 제발요. 여긴 골목이에요. 사람도 다녀요. 지연의 시선이 차갑게 스쳤다. 가난은 말이 많네. 남자가 창틀에 기대었다. 오늘 밤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내일부턴 절차가 굴러갑니다. 멈추려면 지금. 남자의 눈빛은 어둠처럼 깊었다. 나는 유리를 똑바로 보았다. 지연아, 내가 너를 며느리로 들인 날이 내 잘못의 시작이었구나. 그녀가 피식 웃었다. 이젠 끝내요, 어머니. 각자 살아요. 여러분이라면 여기서 무엇을 내놓겠습니까? 돈입니까? 자식입니까? 나입니까? 32억은 종이지만 사람의 마음은 뼈다귀 같아서 한번 부러지면 다시 붙기 어렵다. 차가 다시 낮게 으르렁거렸다. 헤드라이트가 더 밝아졌다. 나는 주머니 속 휴대폰을 꽉 쥐었다. 녹음 불빛이 빨갛게 깜빡였다. 그때 골목 끝에서 누군가 달려왔다. 멈춰. 손들어. 굵은 목소리. 그림자 2개. 지연의 얼굴이 굳었다. 남자가 기어를 밀었다. 차가 앞으로 잔뜩 숙였다. 빛이 터졌다. 바람이 얼굴을 후려쳤다. 내 발끝이 공중에서 떨렸다. 그리고 사이렌이 먼저 찍고 들어왔다. 돈, 보험, 배신, 녹취, 비밀. 내 가슴을 파고드는 단어들이었다. 죽음이란 말까지 머릿속을 스쳤다. 32억이 우리를 이 지경으로 몰았다. 차가 우리 앞에서 멈췄다. 헤드라이트가 꺼지자 지연의 얼굴이 드러났다. 붉은 손톱이 운전대를 두드렸다. 남자는 허리에 기대며 씩 웃었다. 경찰차 불빛이 골목을 덮었다. 멈추세요. 신분증. 경찰 둘이 다가왔다. 남자가 지갑을 꺼냈다. 강철민 전과 기록이 뜬다는 말이 틀렸다. 지연은 코웃음을 쳤다. 어머니 지키려던 겁니다. 돈은 보호받아야죠. 그녀의 말이 가시처럼 박혔다. 누굴 위해 지킨다는 건가? 나를 위해서? 아니면 자기 배를 위해서? 내 손이 떨렸다. 파출소 형광등이 피곤하게 깜빡였다. 의자에 앉으라 했다. 진술하라 했다. 나는 숨을 고르고 말을 꺼냈다. 위임장, 계좌 변경, 공동 수령. 전부 오늘이었다. 경찰이 고개를 끄덕였다. 접수 기록은 확인됩니다. 협박,
미행, 차량 위협, 정황도 메모하겠습니다. 벽식의 초침이 귀를 때렸다. 지연은 팔짱을 끼고 앉아 있었다. 오해예요. 우리 가족 문제입니다. 돈이 많으니 절차가 복잡한 것뿐. 그녀의 목소리는 미끄러웠다. 강철민은 말이 없었다. 그저 내 얼굴을 구경하듯 훑었다. 고소하시겠습니까? 합의하시겠습니까? 경찰의 말이 귓속을 울렸다. 나는 답을 못했다. 민석이 내 옆에서 숨을 고르더니 말했다. 협박과 사문서 위조 의심으로 접수해주세요. 은주가 조심스레 USB를 꺼냈다. 녹취 파일입니다. 어젯밤 호텔 주차장 CCTV도 함께요. 경찰이 고개를 끄덕였다. 증거 보관 봉투가 공해졌다. 그때 태준이 들어왔다. 넥타이가 빗뚤어져 있었다. 어머니, 왜 이렇게 일을 키우세요? 나도 힘들어요. 그의 말에 민석이 이를 악물었다. 형, 지금 누구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태준은 나를 보며 낮게 말했다. 어머니는 이제 혼자 못 지키세요. 돈도 절차도 제가 하겠습니다. 그 말 안에 칼날이 숨어 있었다. 돌아오는 길 새벽 공기가 차가웠다. 은주가 내 팔을 꼭 잡았다. 어머니, 오늘은 우리 집에 가요. 혼자 두면 안 돼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막내 집은 좁았지만 따뜻했다. 은주가 급히 끓인 미음이 김을 올렸다. 숟가락이 손에서 덜덜 떨렸다. 민석이 내 손을 덮었다. 어머니, 저희가 굶어도 모실게요. 그 말에 가슴이 먼저 울었다. 눈물이 눈금처럼 차올랐다. 그 순간 현관이 삐걱 열렸다. 현우였다. 눈이 퀭했다. 어머니, 잠깐만. 그가 고개를 떨군 채 들어왔다. 어제 제가 문을 열어줬어요. 형수가 부탁했습니다. 잠깐 맡아 달라길래요. 내 입술이 떨렸다. 현우야, 왜 그랬니? 그가 고개를 들었다. 가게가 무너졌어요. 월세도 밀렸고요. 32억이면 조금은 우리 몫도 있잖아요. 몫이라는 단어가 방안을 얼렸다. 나는 숨을 들이켰다. 너희는 지분이 아니다. 내 새끼들이다. 현우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안 봐요. 은주가 조용히 끼어들었다. 형님, 어머니는 돈이 아니에요. 우리가 모셔야 하는 분이에요. 현우는 고개를 돌렸다. 그 말이 더 그를 찾게 만들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문 앞에 작은 상자가 놓여 있었다. 테이프를 뜯자 CD가 굴러나왔다. 노트북에 넣자 음성이 흘러나왔다. 낮고 미끄러운 남자 목소리였다. 장씨, 돈 이번 주 안에 움직인다. 위임장은 끝났고 보험을 끝내자. 사망 특약은 면책만 넘기면 된다. 그 뒤로 지연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걱정 마. 어머니는 이미 끝난 카드야. 끝난 카드. 단어가 피를 식혔다. 태준 몰래 계좌 뺄 수도 있어. 돈만 들어오면 우리는 나가는 거야. 남자의 숨소리가 가까웠다. 좋아. 민석이 주먹을 꽉 쥐었다. 경찰에 추가 제출하자. 현우는 의자 끝에 앉아 있었다. 그의 어깨가 크게 오르내렸다. 나는 그 어깨를 한번 토닥였다. 점심 무렵 태준에게서 전화가 왔다. 어머니, 우리끼리 풀죠. 형수 얘기는 전부 조작이에요. 누가 흘렸던 목적은 한 가지. 집안 갈라놓는 겁니다. 내가 낮게 말했다. 어젯밤 호텔 영상 내 눈으로 봤다. 그녀가 남자 손을 잡고 들어갔다. 태준의 숨이 멈칫했다. 어머니, 저는 그 사람 없으면 무너집니다. 돈보다 여자가 더 중요하단 말이냐? 둘 다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탁했다. 둘 다 잃을 순 없어요. 내가 그 말을 오래 들여다봤다. 오후 동네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포상금이 움직인다더라. 며느리가 나갔다더라. 막내가 어머니 돈을 가로챘다더라. 소문은 발이 빨랐다. 전화가 또 울렸다. 저장되지 않은 번호. 수화기 넘어 낮은 목소리. 오늘 밤 결정하세요. 안 그러면 막내도 안전하지 않아요. 내 손이 얼음처럼 차가웠다. 민석을 떠올렸다. 그의 등을 떠올렸다. 내 남은 기대와 희망. 전화가 끊겼다. 은주가 내 표정을 읽었다. 무슨 일이죠?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무것도 아니다. 하지만 눈이 떨렸다. 저녁 밥상 위 된장이 뜨거웠다. 젓가락이 그릇에 부딪혔다. 은주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머니, 내일 구청과 은행부터 가요. 정정 신청, 계좌 동결, 순서를 정하죠. 민석이 메모장을 꺼냈다. 위임장, 무효 소송, 가처분 신청, 보험 수익자 변경 정지, 녹취 공증. 박자가 생겼다. 마음이 조금 정리됐다. 그때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영상 파일이 하나 도착했다. 회사 앞 CCTV였다. 민석이 출근하는 모습. 화면 구석에 남자 둘이 보였다. 한 명이 뒤를 따랐다. 다른 한 명이 앞을 막았다.
영상은 거기서 끊겼다. 내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 은주가 입술을 물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돈을 지키겠습니까? 막내를 지키겠습니까? 둘 다 잡을 수 있을까요? 나는 고개를 들었다. 지연에게 먼저 간다. 내가 말했다. 이 모든 시를 쥔 손을 보겠다. 민석이 놀랐다. 위험해요. 어머니, 괜찮다. 나는 숨을 고르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여기까지 밀리면 끝이다. 지연이 숨어 있는 곳을 아느냐 물었다. 은주가 휴대폰을 내밀었다. 어젯밤 호텔 예약 내역이 떴다. 삼성동 비즈니스 호텔 1407호. 이름은 다른 여자로 되어 있었다. 결제 카드는 지연 카드였다. 시간은 오늘 밤 9시. 우리는 택시를 잡았다. 창밖 불빛이 줄지어 지나갔다. 가슴이 돌처럼 무거웠다. 호텔 앞에 서자향이 진하게 풍겼다. 엘리베이터가 천천히 올라갔다. 14층 복도는 조용했다. 문패가 가지런했다. 1407호 앞에서 나는 숨을 고르고 섰다. 노크를 하려는 순간 문이 먼저 열렸다. 지연이 서 있었다. 어머니 여기까지 오셨어요. 그녀가 웃었다. 붉은 입술이 천천히 벌어졌다. 뒤에서 샤워 소리가 났다. 남자의 그림자가 유리문 뒤로 비쳤다. 나는 떨림을 누르고 말했다. 내 돈에서 손 떼라. 지연이 눈을 가늘게 떴다. 이미 늦었어요. 절차는 굴러가요. 어머니가 고집을 꺾으면 끝나요. 나는 한 발 다가섰다. 어젯밤 녹취 다 들었다. 보험, 위임장, 계좌. 너의 목소리가 전부 들어있다. 그녀가 어깨를 으쓱했다. 증거는 증거고 돈은 돈이죠. 어머니 세상을 너무 순하게 사셨어요. 사람은 상황이 만들어요. 돈이 사람을 보여줘요. 그녀의 말이 차갑게 내렸다. 그때 욕실 유리문이 열렸다. 수건을 두른 남자가 나왔다. 강철민이었다. 그의 입가에 비웃음이 스쳤다. 반갑습니다, 장모님. 민석이 앞으로 나섰다. 형수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지연이 민석을 훑어봤다. 가난은 말이 많네. 그녀의 눈길이 내게 돌아왔다. 오늘 밤이 마지막이에요. 서류만 내놓으세요. 그러면 막내도 은주도 다 안전해요. 지문 하나면 돼요. 그녀가 손가락을 흔들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럴 수 없다. 너희가 원하는 건 돈이 아니라 내 생이다. 돈이 떨어지면 그 다음은 나다. 지연의 미소가 사라졌다. 그럼 어쩔 수 없죠. 그녀가 문을 닫으려는 순간 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달려왔다. 숨이 거칠었다. 문이 활짝 열렸다. 태준이었다. 형수, 어머니. 그의 얼굴이 창백했다. 여기서 뭘 하는 거야? 지연이 태준을 잠깐 보더니 피식 웃었다. 당신은 아무것도 몰라도 돼. 그냥 서류만 가져오면 돼. 태준의 고개가 흔들렸다. 내가 뭘 본 거지? 내가 그를 똑바로 보았다. 어제 녹취 내 목소리도 들어있다. 돈 없으면 어머니도 짐이라 했지. 태준이 숨을 삼켰다. 어머니 제발 그건. 지연이 손뼉을 한번 쳤다. 정리해요. 그녀가 복도 쪽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엘리베이터가 열렸다. 검은 옷 2명이 서 있었다. 민석이 내 앞을 가로막았다. 은주가 내 손을 꽉 잡았다. 여러분이라면 여기서 무엇을 포기하시겠습니까? 돈입니까? 체면입니까? 아니면 두려움입니까? 나는 주머니 속 휴대폰을 세게 눌렀다. 녹음, 전송. 빨간 점이 깜빡거렸다. 파일이 자동 백업으로 올라갔다. 누군가에겐 이 순간이 증거가 될 거다. 내 심장이 서서히 가라앉았다. 강철민이 한 발 다가왔다. 장모님, 시간이 없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다시 열렸다. 복도 공기가 얇아졌다. 그때 내 폰이 진동했다. 영상이 하나 더 도착했다. 회사 뒷골목. 민석이 둘러싸였다. 남자 하나가 어깨를 밀쳤다. 화면이 흔들리며 꺼졌다. 은주가 숨을 멈췄다. 민석이 벌컥 소리쳤다. 누가 우리 막내를 건드려? 지연이 차갑게 웃었다. 선택하세요. 지금. 내 손이 멈추지 않았다. 나는 똑바로 지연을 보았다. 그 입에서 튀어나올 다음 말을 기다렸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발소리가 더 다가왔다. 폭도 끝에서 경찰 조끼가 번쩍였다. 새벽 공기가 유난히 무거웠다. 봉투에 적힌 한 줄이 아직도 머리를 짓눌렀다. 내일 아침 4사람 중 하나가 빠진다. 나는 잠을 한숨도 못 잤다. 눈을 감으면 남편의 영정이 떠올랐다. 민석은 내 곁에서 밤새 지켰다. 은주도 거실 바닥에서 이불을 덮고 잤다. 그 모습이 애틋해 눈물이 났다. 그러나 눈물은 사치였다. 오늘 아침 서초 법원으로 가야 했다. 해가 막 떠오를 무렵 현관 앞에 인기척이 있었다.
문틈으로 발자국 그림자가 비쳤다. 문을 열자 현우였다. 수척한 얼굴, 그러나 눈빛은 싸늘했다. 어머니 같이 갑시다. 그의 말투는 예전 같지 않았다. 나는 심장이 철렁했다. 내가 무슨 낯으로 여기 와서. 민석이 내 말을 막았다. 형, 어젯밤 그 봉투 당신이 했죠? 현우가 피식 웃었다. 증거 있냐? 그저 소문일 뿐이야. 그러면서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이건 오늘 법원 제출 서류야. 나는 그 봉투를 보자 손이 떨렸다. 포상금 공동관리 위임장 최종본. 내 이름은 사라지고 있었다. 현우는 태연했다. 이게 맞는 겁니다. 어머니는 이제 편히 쉬세요. 택시 안 공기가 숨 막혔다. 법원으로 가는 길, 나는 눈을 감았다. 옆자리에 앉은 현우가 낮게 속삭였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나는 귀를 기울였다. 그의 입술이 얇게 움직였다. 그 돈 어머니가 지켜서 뭐합니까? 결국 다 자식들 몫이잖아요. 차라리 깔끔히 나누고 끝내는 게 나아요. 나누는 게 아니라 빼앗는 거지. 내 목소리가 떨렸다. 현우는 씩 웃었다. 세상은 강자가 먹는 거예요. 어머니도 그걸 모르셨습니까? 그 말은 내 심장을 찔렀다. 민석이 참지 못했다. 형, 그게 부모한테 할 소리야? 현우는 눈길을 돌리지 않았다. 막내, 내가 제일 순진해. 법원 앞은 이미 소란스러웠다. 기자들이 몰려 있었다. 재개발 포상금 32억 가족 분쟁.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다. 나는 얼굴을 가렸다. 지연이 검은 선글라스를 쓰고 나타났다. 태주는 그 옆에 서 있었다. 그리고 현우가 합류했다. 세 사람의 눈빛은 이미 한편이었다. 내 심장이 갈라졌다. 민석이 내 손을 잡았다. 어머니, 저희가 있습니다. 끝까지 싸워요.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요. 그의 눈빛이 흔들림 없었다. 법정 안 판사가 차갑게 말했다. 위임장 진위 확인을 위해 지문, 필적, CCTV 모두 검증하겠습니다. 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저는 찍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편 변호사가 종이를 흔들었다. 여기엔 명백히 도장이 있습니다. 게다가 보상금 수령은 어머니 혼자 감당할 수 없는 거액입니다. 자식들과 공동 관리가 합리적입니다. 나는 주먹을 움켜쥐었다. 그 순간 스피커에서 음성이 흘렀다. 계약은 오늘 밤 처리해. 보험까지 넘어오면 끝이야. 나지금 목소리. 현우였다. 법정 안이 술렁였다. 민석이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쳤다. 들었죠? 둘째 형 목소리. 어머니 돈을 팔아먹으려 한 거예요. 판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현우가 얼굴이 붉어졌다. 그건 조작된 녹취입니다. 형수와 저를 이간질하려는 짓이에요. 그러나 목소리는 떨렸다. 땀이 이마를 타고 흘렀다. 점심 휴정 시간. 법원 앞에서 작은 봉투가 내 손에 쥐어졌다. 익명의 손길이었다. 열어보니 사진 한 장. 민석이 낯선 차에 끌려가는 장면. 뒤에는 빨간 글씨로 적혀 있었다. 살인 교사는 죄가 무겁습니다. 하지만 증인은 사라지면 조용해지죠. 내 머리가 멍해졌다.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배신한 아들을 지킬까요? 착한 아들을 살릴까요? 돈을 버리고 가족을 살까요? 아니면 끝까지 맞서 싸울까요? 점심 재판 휴정 시간. 법원 앞 인도에서 나는 멈춰섰다. 주머니 속 봉투가 땀에 젖어 있었다. 사진 한 장. 민석이 낯선 차에 끌려가는 장면. 뒤에 붉은 글씨가 선명했다. 증인은 사라지면 조용해진다. 내 다리가 풀렸다. 눈앞이 어지러웠다. 은주가 팔을 잡아주지 않았다면 쓰러졌을 것이다.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민석이 다급히 물었다. 나는 사진을 숨겼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법정에 집중하자. 그러나 심장은 폭풍처럼 요동쳤다. 법원 폭도에서 기자들이 몰려왔다. 32억 보상금 분쟁, 가족이 갈라섰다. 며느리 불륜 증거, 보험금까지 얽혀 마이크가 얼굴 앞에 들이밀렸다. 나는 눈을 감고 지나갔다. 재판이 속개됐다. 판사가 차갑게 물었다. 윤말순 어머님, 위임장 위조 주장 외에 추가 증거 있으십니까? 내 손이 떨렸다. 그 순간 은주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희는 며느리 지연 씨의 불륜 증거, 그리고 장현우 씨의 배신 정황이 담긴 녹취와 영상을 제출하겠습니다. 법정이 술렁였다. 화면에 CCTV 영상이 떴다. 지연이 낯선 남자와 호텔방으로 들어가는 장면, 그리고 그 뒤로 따라 들어가는 강철민. 사람들의 숨소리가 날카로워졌다. 지연의 얼굴이 새파랗게 칠렸다. 저건 사업 미팅이었어요. 교묘하게 편집한 거예요. 태준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제 아내를 모욕하지 마세요.
그러나 판사는 냉정했다. 사실 여부는 추후 확인하겠습니다. 다만 현 시점에서 가족 간 신뢰가 깨졌음은 명백합니다. 법정 공기가 얼음처럼 식었다. 나는 두 손을 움켜쥐었다. 그때 휴대폰이 떨렸다. 메시지 한 줄. 막내를 지키고 싶다면 지금 당장 법정을 떠나라. 내 손에서 땀이 흘렀다. 눈앞의 재판보다 민석의 목숨이 먼저였다.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재판장님 잠시만요. 제가 나가야 합니다. 판사가 눈썹을 치켜 올렸다. 지금 중대한 심리 중입니다. 왜 그러십니까?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민석이 내 눈을 읽었다.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설마. 그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법정 문이 벌컥 열렸다. 검은 마스크를 쓴 사내 둘이 뛰어들어왔다. 민석 씨 잠시 나와주시죠.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다. 재판정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형사들이 달려들어 막았다. 몸싸움이 벌어졌다. 책상이 넘어지고 의자가 부서졌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지만 소용없었다. 질서 유지. 민석이 나를 감싸며 뒤로 물러섰다. 은주가 눈물을 쏟으며 외쳤다. 형님들 그만하세요. 여긴 법정이에요. 그러나 마스크 남자 하나가 칼날을 꺼냈다. 날빛이 번쩍였다. 순간 형사 한 명이 몸을 날렸다. 칼은 바닥에 부딪혔다. 쨍 하고 쇳소리가 퍼졌다. 마스크 남자들이 달아나려 했다. 형사들이 추격했다. 그 와중에 현우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만해. 여기서 이러면 다 망해. 그러나 그의 눈빛은 이상했다. 놀란 척했지만 입술은 미묘하게 웃고 있었다. 나는 그 표정을 놓치지 않았다. 현우야 너였구나. 내가 낮게 내뱉었다. 그의 얼굴이 굳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러나 이미 늦었다. 재판은 정지됐다. 우리는 법정 밖으로 쫓겨나듯 나왔다. 기자들이 달라붙었다. 가족이 서로 칼부림 났다던데 사실입니까? 둘째 아들 현우 씨 배신한 거 맞습니까? 민석이 분노로 주먹을 불끈 쥐었다. 형 지금이라도 말해. 누구랑 손잡았어? 현우는 고개를 돌렸다. 말 대신 침묵이 답이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자 문 앞에 또다시 봉투가 놓여 있었다. 이번엔 사진이 아니라 USB였다. 화면에는 현우와 지연 그리고 강철민이 술잔을 부딪히며 웃는 장면이 있었다. 32억이면 충분해. 어머니 필요 없어. 사라지면 더 빨리 끝나지. 현우의 목소리가 또렷했다. 내 무릎이 주저앉았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식의 배신을 용서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법정에 세워 끝장을 내시겠습니까? 돈보다 무거운 건 피라고 믿으십니까? 아니면 돈이 피를 바꾸는 걸까요? USB 속 영상이 끝났을 때 내 심장은 이미 부서져 있었다. 현우의 웃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어머니, 필요 없어. 그 말이 칼보다 더 아팠다. 민석이 주먹을 쥐고 외쳤다. 형, 이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야. 은주가 민석의 팔을 잡았다. 여보, 진정해요. 지금은 증거를 지켜야 해요. 나는 두 눈을 감았다. 내 아들, 내 둘째, 어릴 적 늘 나를 따라다니던 아이. 그 아이가 이제 나를 지우고 있었다. 다음날 아침, 법원 앞은 경찰차와 기자들로 가득했다. 플래시가 번쩍였다. 32억 포상금 분쟁, 피 흘린 가족 싸움. 현수막 같은 헤드라인이 내 얼굴을 찔렀다. 판사는 단호했다. 재판은 잠정 중단합니다. 증거물 분석과 위협 정황 확인 후 추가 심리를 열겠습니다. 그의 말에 숨이 막혔다. 지연이 선글라스를 벗었다. 차갑게 웃으며 내게 속삭였다. 어머니, 시간은 우리 편이에요. 하루가 지나면 돈도 보험도 전부 우리 쪽으로 굳어집니다. 태준이 곁에서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 이쯤에서 손 놓으세요. 그냥 남은 시간 편히 사셔야죠. 그 말은 연민이 아니라 조롱 같았다. 나는 눈물이 아닌 분노를 삼켰다. 민석은 서류 뭉치를 품에 안았다. 어머니, 오늘은 우리 집에서 지냅시다. 증거를 밖에 두면 위험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민석의 집이 유일한 성이었다. 은주가 따뜻한 국을 내왔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어머니, 이젠 저희가 지켜드리게요. 돈도 중요하지만 어머니 목숨이 먼저예요. 그녀의 목소리에 눈물이 찔끔 났다. 밤이 깊어갈 무렵 창문 밖에서 인기척이 났다. 민석이 커튼을 젖혔다. 어둠 속에서 플래시가 번쩍였다. 카메라 아니면 망원경? 누군가 지켜보고 있어요. 민석이 목소리를 낮췄다. 나는 손에 힘을 주었다. 이제 숨을 곳은 없었다. 우린 이미 포위된 상태였다. 그때 현관문이 울렸다. 쿵쿵. 무겁고 거친 소리. 은주가 컵에 질렸다. 누구세요?
대답은 없었다. 대신 틈 사이로 봉투 하나가 밀려 들어왔다. 붉은 잉크로 커다랗게 적힌 글씨. 피로 서명해라. 내 등골이 오싹해졌다. 민석이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위임장 사본이 들어있었다. 내 이름 옆에 붉은 손자국, 핏자국처럼 보였다. 나는 숨을 멈췄다. 어머니, 이건 협박이에요. 절대 사인하지 마세요. 민석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러나 붉은 자국은 마치 내 피를 요구하는 것 같았다. 그날 밤 나는 악몽을 꿨다. 남편의 영정이 피로 물들었다. 태준, 현우, 지연이 웃으며 내 손을 잡아 끌었다. 이제 그만 놓으세요. 돈이 곧 생명입니다. 꿈에서 깼을 때 은주가 내 곁을 지키고 있었다. 그녀가 손수건으로 내 이마 땀을 닦아줬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제가 옆에 있어요. 그 말에 가슴이 울컥했다. 돈은 사람을 무너뜨리지만 진심은 사람을 붙잡는다. 나는 은주의 손을 꼭 잡았다. 얘야, 넌 내 딸보다 더 딸 같다. 그러나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다.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영상이 하나 도착했다. 어두운 차고지. 민석이 결박된 채 의자에 앉아 있었다. 내일 아침까지 위임장에 사인 안 하면 막내는 끝난다. 낯선 남자의 목소리. 강철민이었다. 내 몸이 얼어붙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돈을 내주고 자식을 지킬까요? 돈을 지키다 자식을 잃을까요? 32억은 목숨값보다 무거울까요? 아니면 목숨이 돈보다 값질까요? 영상 속 민석은 의자에 묶여 있었다. 눈가에 피멍이 번져 있었다. 의자 뒤로 어둑한 차고지표. 낯선 남자의 그림자가 겹쳤다. 내일 아침 위임장 서명. 아니면 막내는 끝이다. 내 심장이 쪼개졌다. 은주가 비명을 삼켰다. 여보, 나는 몸이 굳어 떨렸다. 돈과 목숨, 무엇을 먼저 잡아야 하나? 새벽 법원 앞. 차고지 주소가 문자로 왔다. 나는 은주와 함께 갔다. 철문 틈 사이에서 민석의 신음이 새어나왔다. 어머니 가지 마세요. 그의 목소리가 칼처럼 갈라졌다. 안에는 강철민과 마스크 사내들이 있었다. 그 옆에는 현우가 서 있었다. 그리고 태준과 지연까지. 세 사람의 얼굴엔 후회 따윈 없었다. 그저 차갑고 계산적인 눈빛뿐. 어머니, 여기서 끝내요. 현우가 낮게 말했다. 돈은 우리 몫이에요. 민석은 그냥 컬레터럴일 뿐. 그의 말이 내 심장을 찔렀다. 태준이 위임장을 내밀었다. 여기 도장 찍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동생은 풀어주죠. 지연이 웃으며 붉은 도장을 꺼냈다. 어머니 짐은 어제 뜬 걸로 이미 연습했어요. 내 손이 떨렸다. 너희 정말 피도 눈물도 없구나. 현우가 피식 웃었다. 세상은 냉정해요. 어머니만 모르는 거죠. 그때 민석이 고개를 들었다. 얼굴이 피투성이었다. 그러나 눈빛만큼은 선명했다. 어머니, 절대 찍지 마세요. 돈보다 소중한 게 있어요. 어머니의 이름이에요. 은주가 울먹였다. 저희가 지킬게요. 설령 남편이 죽어도 저희가 끝까지 어머니 모실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굳세었다. 내 눈에서 눈물이 터졌다. 피보다 진한 것이 무엇인지, 돈보다 무거운 것이 무엇인지 나는 그제야 알았다. 내 선택은 너희가 아니야. 나는 위임장을 찢어버렸다. 종이가 바스라지는 소리. 순간 현우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어머니, 이러다 막내 죽어요. 강철민이 칼을 들이밀었다. 민석의 목에 닿았다. 그러나 그 순간 문이 벌컥 열렸다. 형사들이 들이닥쳤다. 경찰이다. 무기 내려놔. 총구가 번쩍였다. 총성이 울렸다. 강철민이 칼을 떨어뜨렸다. 마스크 사내들이 바닥에 제압됐다. 지연이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려 했다. 형사가 팔을 꺾어 눌렀다. 태준과 현우는 얼어붙었다. 어머니, 저희가 변명하려 했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너희는 이제 내 아들이 아니다. 돈이 너희 피를 더럽혔다. 너희는 스스로 자식을 버렸다. 민석이 풀려나 내 품에 안겼다. 은주가 눈물로 얼굴을 적셨다. 어머니, 끝났어요. 이제 안전해요. 그녀의 말이 내 가슴을 녹였다. 며칠 뒤 법정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 위임장은 무효, 포상금은 내 단독 명의로 확정, 보험금 또한 보호조치로 동결됐다. 태준과 현우, 지연은 위조사기 협박 혐의로 구속됐다. 법정 안에서 고개를 숙인 아들들의 모습이 차라리 낯설었다. 나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오늘 나는 민석의 작은 집에서 은주의 된장국을 먹는다. 비싼 음식은 아니지만 세상 어떤 밥상보다 따뜻하다. 민석이 웃으며 말한다. 어머니, 돈 없어도 저희는 행복해요. 은주도 고개를 끄덕인다.
가족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으로 지켜가는 거죠. 내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래, 진짜 부자는 돈 많은 사람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 가진 사람이더라. 나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남편 영정을 바라보았다. 여러분, 돈이 가족을 갈라놓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사랑이 돈을 이길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답을 얻었습니다. 돈은 사람의 진심을 시험할 뿐, 진짜 재산은 곁을 지켜주는 마음입니다.